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요새 모하메드 살라를 보면서 드는 생각, 미친놈이다. 제가 살라라는 선수를 처음에 알았을 때 이미지는 빠른 쓰레기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2025년 현재의 살라는 그냥 축구의 신입니다. 현재 살라는 리그에서 17득점 13도움을 기록하면서 정말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살라가 이렇게 많은 스탯을 쌓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왜 수비수들은 살라를 못 막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라의 이번 시즌 성공에는 꼭 같이 언급해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디 학포인데요. 학포가 슬롯 체제에서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으면서 살라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개인 능력 좋고 어시스트하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많이 해줍니다. 이게 실제 장면인데요. 일단 학포와 살라 둘 다 역발잡이 윙어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자신에게 붙더라도 어깨로 공을 지키면서 안쪽으로 진출할 수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공을 가져갔다는 건 충분히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비수들은 공을 가진 선수에게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살라같이 수비의 시야 뒤쪽에서 돌아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막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학보의 어시스트 능력과 시야가 살라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럼 바깥쪽에서 공을 잡은 살라는 이렇게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됩니다. 비록 이 장면은 막혔지만 다른 장면들은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인데요. 살라가 이렇게 측면 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학포가 수비 시야 뒤쪽에서, 그리고 공과 관련된 사람 중에 가장 바깥쪽에서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윙 투 윙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살라의 정확한 어시스트, 학포가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패턴은 학포가 아니더라도 크게 돌아뛰는 선수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라가 공을 잡았을 때 디아스가 크게 돌아뛰죠. 디아스 역시 공과 관련된 사람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서 뒷공간을 침투합니다. 살라 역시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누군가 띄워주지 않는다면 저기로 패스할 수 없겠죠. 리버풀의 선수들이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수비의 뒷공간을 노려주기 때문에 살라 역시 자신의 장점인 패스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장면처럼 살라와 학포, 살라와 디아즈, 윙과 윙 사이에 거리가 멀더라도 서로 텔레파시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경기 볼 때보다 확실히 이런 패턴이 또 늘어났다고 느껴집니다. 또 지금 이런 장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살라는 골을 많이 넣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욕이 너무 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기록을 세우고 득점을 하는 것보다는 팀이 이기는 데 집중하고, 그게 오히려 살라에게 선순환을 가져다 주는 거죠. 특히 살라의 어시스트 장면을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살라가 뉴캐슬전에서 어시스트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살라가 탐욕이 심한 선수라면 저렇게 두 명이 자신에게 붙었을 때 무리하면서 슈팅각을 잡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살라는 자신의 주변에 동료 선수가 더 좋은 위치로 뛰고 있으면 쉽게 툭툭 내줍니다. 이런 살라의 담백함이 살라를 더 위력적으로 만듭니다. 또 살라는 이번 시즌에 갑자기 잘해진 선수가 아니죠. 원래부터 리버풀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살라에게 2명 정도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라가 무리하지 않고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이렇게 툭툭 밀어주니까 오히려 살라에게 2명 투자한 팀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살라가 어시스트가 많은 이유도 자신이 기본 2명 이상을 빼주니까 다른 데에서 구멍이 날 것이고, 그 혜택을 받은 다른 선수가 득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미끼가 되어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고 있는 살라입니다. 또 이렇게 살라의 이타적인 면 때문에 살라가 또 이득을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슈팅 장면이죠.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얘가 패스를 할까 슈팅을 때릴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면 머뭇거리게 되고, 그럴 때 살라에게 슈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또 살라는 슈팅 방향 자체도 파포스트 쪽으로 때릴 때도 있고 니어포스트 쪽으로 때릴 때도 있고, 계속해서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는 플레이를 할 줄 압니다.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살라가 팀의 3번째 골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살라가 파포스트 슈팅을 하죠. 그런데 이 득점의 느린 장면을 보면 왜 레스터 선수들이 달려들지 못했는지가 나옵니다. 긴박한 상황인데도 흔히 말하는 헤드업, 고개가 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줄 거라는 사인이고, 이것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살라가 드리블을 치는 거, 슈팅을 하는 거,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수비 방식에 확신이 생기기 어렵고 일단은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 살라는 슈팅을 할 때가 돼서야 공을 봅니다. 딱 그 순간에만 공을 보는데요. 어차피 골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살라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 경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살라가 공을 잡았을 때 학포 그리고 흐라벤베르는 뒤로 돌아 뛰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고 또 지금 왼발잡이라면 보통은 파포스트 쪽으로 감아차는 게 정석인데 살라는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해서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때립니다. 동료를 이용할 줄 아는 데다가 살라 자체의 슈팅 테크닉까지 좋으니까 정말 막기 어려운 스타일인 거죠. 또 다른 살라의 강점은 바로 미쳐버린 기본기입니다. 이런 발롱도르 후보급 선수들은 경기 내에서의 고점도 중요하지만 저점이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저점을 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살라의 기본기는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빠른 속도로 뛰면서도 내가 이 속도를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공을 흘리지 않는 거, 그리고 먼 거리에서 롱패스가 자신에게 도착하더라도 완벽한 퍼스트 터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실수 안 해야 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다 실수를 안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게 힘든 건데 살라는 그게 되는 거죠. 기본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의 좋은 패스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원천이 되고요. 또 원래 장점이었던 빠른 스피드와 오프더블 움직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2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 살라의 오프더블 움직임이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14라운드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도 살라의 오프더블 움직임이 득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92년생 30대 중반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쌓인 살라가 스피드까지 유지한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맞기 곤란한 선수인 거죠. 그리고 나이가 먹어도 이런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건 살라의 자기관리 부분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12라운드 사우스햄튼전 때 득점하고 나서 세레머니 할 때의 장면입니다. 온몸이 근육입니다. 축구 선수들 몸이 대부분 체지방이 별로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기관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라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이 먹는 것들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브로콜리, 고구마, 생선, 닭고기 이런 음식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레스토랑에 가도 초밥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좋아하지만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잘 먹지 않는다고 하고요. 축구를 살라처럼 잘하기 위해서는 입의 행복도 포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살라는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독서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내 성공의 90%는 책에서 배운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으며 주로 심리학 서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경기장 밖에서나 경기장 안에서나 축구 생각밖에 없는 살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라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스포츠나 축구에서 탑을 찍는 선수들을 보면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주하지 않고 지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적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2025년 초반 발롱도르 후보 영순위인 모하메드 살라. 과연 살라는 시즌 마지막까지 이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리버풀에게 많은 우승컵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